차명섭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이제 안 네. 오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참 읍소를 했습니다. 읍소를 했고 몇몇 분이 최근에 야구부장이 차 단장한테 니 잘못한 거 있잖아 이런 이제 차 단장 이제 얼굴 어떻게 볼 거야? 바로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자 모셨습니다. 아니 이거 핵인싸 최다 출연 아니에요? 최다 출연은 아닌데 최다 조회수는 맞아요. 예. 예. 조회수가 정책이라 또 저를 부르셔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만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더라고. 이러다가 이게 너무 이 앞에 우리 집 지금 편집하시는 분들 예, 예. 우리가 인원이 꽤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이거 월급 못 주게 생겼어. 아, 안 돼. 그래서 우리 단장님 좀 모셨습니다. 예. 그 우승하고 제가 이제 우승주 한 잔 정도는 제가 먹기로 했었잖아요. 제가 드리기로 했죠. 예.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죠. 아, 언제 개봉할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2000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예. 저희 사료실에 그대로 그냥 모셔놨습니다. 좀 아쉬우시죠? 아쉽죠. 프로야구단은 제가 해보니까 매년 아쉬워요. 음, 또 아쉬워야 되고 그 SSG가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네네. 거기도 아쉬울 거예요. 뭔가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팀을 어떻게 더 잘 만들까. 뭐 그런 아쉬움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냐 크냐. 근데 프로팀은 항상 아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내년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거니까. 올해 페넌트 레이스 너무 좋았잖아요. 좋았죠. 조화도 너무 좋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하지 그래서 않았나요? 기대 승수 이상으로 했죠. 기대 승수 예. 이상으로 뭐. 근데 또 좀 단기전에 좀 아쉬움이 또 있었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제가 SSG 워낙 그 질주가 네네. 저희가 못 잡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고 네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기대보다는 굉장히 잘했지만 역시 포스트 시즌에서 저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크죠. 그 단기전은 뭐 단기전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수들이 결국은 이게 큰 경기에 경험이 있어서 잘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단기전은 뭐 감독의 역량이 뭐 상당 부분 차지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단기전은 그런 것 같아요. 단기전은 예, 좀 왜냐하면 선수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운영 방법이 시즌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에 선수도 사실은 벤치를 믿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가령 그런 거죠. 네네. 뭐 투수를 조금 시즌 때는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네네. 뭐 중간을 조금 네.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한데 단기전은 한 번 지면 너무 여파가 크니까 상당히 빠른 조금 결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익숙치 않았던 선수들도 사실은 벤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전은 벤치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뭐 단기전 끝나고 나면 거의 투수 교체 타이밍 가지고 이야기가 너무 많이 물론 결과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예. 누구나 봤을 때 조금 더 늦었나? 예. 이런 거. 어느 팀이든 단기전에서 실패하면 그거는 거의 선수들보다는 벤치가 욕을 많이 먹어요. 벤치가. 시즌 때 성적은 선수 보강이니 선수가 뭐가 안 좋았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단기전은 시합을 지면은 거의 감독이 100% 독박을 쓰는 체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보통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잘 되면은 거의 뭐 명장 대열에 바로, 올라가는 네. 그런 극과 극의 모습을 그 보여주는데 지금도 사실 키움의 홍은기 감독 완전 떴어요. 오. 그러니까 원기 매직이라고 깜짝 완전히 놀랐- 떴어요. 정말 뭐 15경기 예. 쭉 하면서 물론 그런 것 아쉽게도 때문에 했지만. 사실은 감독이 힘들죠. 그리고 만약에 시합을 지면 반드시 거기에 또 원인 파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롯이 또 감독한테 책임을 물 수밖에 없는 구단이나 언론이나 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제가 보니까 저희가 키움한테 지면서 3위를 했는데 유지현 감독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경혁 감독이 네. 오셨는데 이야기를 조금 좀 순서를 좀 바꿔보면 감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경혁 감독 얘기를 좀 하면 감독님 때 선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네, 막 그렇죠. 예. 보도도 나오고 막 단독도 나오고 예. 뭐 그다음에 또 했는데 결국 이렇게 또 예, 맞습니다. 원래 영순이었나요? 뭐
어떻습니까? 뭐 후보군 중에 한 분이셨나요? 영순이는 아닌데 후보군 중에 한 명은 맞죠. 영순이는 또 다른 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감독을 이렇게 리스트를 정할 때 네. 한두 명 이렇게 안 해놓거든요. 네, 보통 한 7, 8명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또 추리고해서 네, 이제 네. 위에서 이제 결정을 짓는데 그 영감독 같은 경우는 뭐 어느 팀이든 순위에는 들어갈 수 있는 감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감독 리스트 후보에는 있었죠. 그러다 또 급부상 예. 하셨나요? 급부상 하셨고 김정준 수석 예. 코치를 또 영입을 영입을 하셨는데 했죠. 예, 뭐 연기혁 감독 그때 저 이제 되고 난 날 그날 저한테 예. 제가 통화하면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한 예. 1년 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서로 간에 했고 뭐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하자 예. 이야기를 했다 그러던데 저도 들었습니다. 예, 좀 어떻습니까? 어떤 저도 기대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통 이제 예. 감독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코치 인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수석을 누굴 쓸 거냐 했더니 김정준 데이터 센터장을 쓰겠대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네. 김정준이요? 제 친구 김정준? 그랬어요. 어. 맞대요. 전혀 예상 밖이었죠.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뭐 네네. 1년 전서부터 샌디에고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SK에서 좀 힘들었을 때 좀 많이 느낀 게 있어서 김정준 센터장을 수석 코치로 쓰겠다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수석 코치는 보통 이제 감독의 의견을 100%다 따라주잖아요. 보통은 좀 같이 한 몸이라고 그렇죠. 보죠. 이렇게 예. 같이 가시는 분들인데. 뭐 우리가 이제 수족이라는 음. 표현을 쓰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감독 의견에 반대할 필요는 없었죠. 근데 연기혁 감독께서는 뭔가 뭐 김정주 수석이 본인이 조금 뭐 이렇게 아닐 때 서로 같이 그냥 악유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예.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는 수석을 내가 힘들고 그럴 때 같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원했다면 밤마다 술 먹었잖아요. 예. 밤마다. 근데 지금은 영 감독님께서 내가 못하는 걸 갖다가 과감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준 수석 코치를 영입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부분 센터장을 하다 보니까 숫자에 능통하고 또 경기를 항상 그 포수 뒤쪽 그쪽에서 보다 보니까 좀 시야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한 경기 끝나고 나서 나한테 좀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수석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본인도 되게 조금 야 깜짝 놀랐을 법도 한데 그죠? 김정주 수석. 그렇죠. 본인도 자기가 한 20, 30년은 그쪽 계통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됐건 코칭 스태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코칭 스태프 관리도 좀 해줘야 되고 네네. 선수단 관리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워낙 야구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김승원 감독님 오셨을 때도 이제 뭐 아드님 이야기를 하면서 수석 좀 축하도 드린다니까 굉장히 좀 뭐 기대도 하시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어떤 자리인데 정말 열심히 해야 그렇게 된다고. 걱정되면 저한테 밥을 사야지 왜? 그렇잖아요. 그렇게 걱정되면 저한테 잘해야지 왜? 네. 아니 박 부장님한테. 아니 근데 뭐 오셨을 때 이제 그런 예. 얘기를 조금 하셨죠. 좀 하셨는데 아무튼 이 옆집엔 또 이승엽 감독. 예. 이승엽 감독님하고 이제 연경엽 감독님하고도 약간 좀 이 두 분 새로 오신 감독님이 예. 잠실 한지붕 두 가족이 다 감독이 바뀌셨어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월 초에 그 눈이 많이 와서 야구인 골프대 예, 취소됐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뵀는데 그때 뭐 눈이 억수가 엄청 왔습니다. 눈이 엄청 왔는데 제가 사실 한 넉 달 정도 레슨 받고 이승엽 감독하고 같은 조 해가지고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엄청 여기 그 로 싱글이시지만 최근에 제가 제 라벨을 경신을 하고 예. 73을 한번 치고 제가 예. 또 이제 이승엽 감독한테 제가 한번 도전장을 도전장을 맺는 칼 갈았죠. 칼 갈았는데 못했습니다만 그날 연경엽 감독 또 이승엽 감독 연경엽 감독이 저한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2023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없다. 진짜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승엽 감독은 이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 스타일이 조금
조금 다르잖아요. 많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결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다. 한쪽은 한쪽은 대한민국 정말 슈퍼스타. 네, 스타 플레이어 예, 출신. 진짜 뭐 선동열, 최동원, 이종범, 네. 이승엽 이런 네네. 어마어마한 스타의 길을 걸어왔고 네. 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야구 사실 흑수저? 무명 야구 흑수저로 와서 네. 프론트부터 밟아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오신 분이니까 네네. 처음부터 시작된 길이 달랐죠. 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들도 좀 궁금해하실 거고 네. 그다음에 감독 경력이나 이쪽 경험으로 따지자면 이승엽 초보 감독이라는 뭐 우리가 타이틀을 주고 있지만 네. 영 감독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감독 차이나죠. 지도자 경험만 따지면 그러니까 모든 게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재들이 많죠. 거기다 한지붕 두 가족의 뭐 LG하고 두산하고 항상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또 대표적으로 감독이 이승엽, 영경엽 네. 그 완전히 팬들한테는 얘기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말씀 나온 김에 한 지붕 두 가족인데 그 지붕이 지금 지붕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잠실돔. 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뭐 말이 없어. 서울시 발표 안 하나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낀 건 네. 그냥 옮기는 건 일단 삽을 떠야 옮기지. 대봐야 안다. 예. 대봐야 안다. 근데 하기로 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시간 조정이 있을 뿐이지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때 뭐 6월이나 7월쯤에 서울시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네. 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저 LG도 그렇고 네. 두산에 이제 구장 뭐 담당하시는 그 실무자들도 그렇게 이제 준비를 뭐 이렇게 한다고 저도 취재를 할 때 그랬는데 전혀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어서 아무래도 그때 이후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네. 저희가 좀 10월 말에 좀 비극적인 국가적 참사가 한번 그렇죠.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그러다 있죠. 보니까 온 신경을 그쪽에 쏟다 보니까 저희 거는 조금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지금 그럼 뭐 진척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얘기는 되고 있어서 내년 1월에 또 이제 서울시랑 또 얘기를 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야구장은 네. 옮겨질 거는 맞는데 이제 시기만 좀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옮기게 되면 그때도 그럼 LG하고 두산이 같이 또 쓰는 음. 방안이 유력한가요? 그건 이제 봐야죠. 음. 근데 구장이 하나면 또 두 팀이 쓸 확률도 있고. 네네. 자, 오시기 전에 어제 좀 오늘 지금 23일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오늘 23일인데 단장님 오시기 전에 어제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 딘 선수 발표를 딱 하셨어요. 하셨는데 알몬테 선수 이제 메디컬 불 받고 엄청 그때 좀 짜증이 많이 나셔가지고 아이씨 이러면서 뭐 이게 참 별의 별걸 다 겪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와서 다치는 것보다 미리 발견한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때 왜 보호 선수도 그때 네. 했을 때 단장님 몸 상태 조금 네, 더 체크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1년 전에 그때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몸 상태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좀 메디컬에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썼나요? 조금 더 강화했죠. 디테일하게. 딘 선수가 그냥 영순이었나요? 딘은 네. 사실 류지현 감독이 부임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원했던 선수였어요. 아 그때. 근데 그때는 데려올 수가 없는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안 풀어주니까. 그리고 올해도 첫 번째는 딘이었어요. 류지현 감독은. 그만큼 저희가 많이 보고 네. 상당히 매력 있는 선수였는데 근데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나서 보고 나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내야수가 필요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포지션에 관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알몬테가 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알몬테 메디컬 체크해서 이제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오스틴 딘을 갖다 저희가 또 하게 됐죠. 단장님 뭐 샌프란시스코에 약간 이게 있으신 것 같아요. 빨대가. 아니 없습니다. 좀 없는데 가까워. 여러 번 이상하게 하다 보면 그 구단이랑 좀 차이. 아니 저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선택을 할 때는 감독의 의견을 100%다 반영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외국인 타자, 그러니까 타격만 보겠다고 했던 타자들이 네네. 전부 다 일본에 뺏겼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처음 하면은 돈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에. 거긴 묶여 있고 그쪽은 더 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아마
본인들이 생각했던 1순위들은 다 일본에 뺏겼을 겁니다. 그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몇명 갔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전히 타격만 본다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타자들이 좀 빠졌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오스틴 딘이 올해는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보여준 게 있으니까 우리 쪽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거죠. 외야가 참 넘칩니다. 예. 보니까 이제 뭐 홍창기 선수, 뭐 김현수 선수, 박혜민 선수. 그러면 이제 뭐 영 감독은 좀 어깨 강하니까 딘 선수를 좀 우익수 쪽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시던데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예. 포지션에 관한 거는 100% 인사권자가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영 감독께서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144경기에서는 조금 체력 안배를 위해서 좀 돌아가면서 써야 된다. 그다음에 이재원이를 갖다가 일루수로 키우기 위해서는 오스틴 딘이 일루수도 좀 봐줘야 되고 네네네. 가끔은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딘을 갖다 우익수로 좀 빼고 홍창기 좌익수, 김현수 뭐 지명타자 아니면 뭐 김현수가 나왔을 때 홍창기가 또 지명타자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 같아요. 거기 또 문성주 선수도 있고. 예, 그렇죠. 네, 참 이게 뭐 많은데 그래서 뭔가 LG가 풍부한 외야 자원으로 뭐 다른 어떤 뭐 조금 좀 아쉬운 부분에 보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올해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물론 또 외국인 타자가 뭐 올해 잘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외국인은 1년 기본 생각을 하고 예. 오는데 그래도 또 외야가 또 한 명 더 뭐 이용정 선수가 예. 갔지만은 그러면 향후에 외야를 가지고 또 트레이드 논의라든지 아니 그래서 어제 네. 뭐 기자분께서 음. 뭐 사이트에 계속 홍창기 트레이드 설이 나온다. 홍창기하고 홍창기? 예. 뭐 어디 저도 팀하고 봤어요. 예, 저도 뭐 봤어요. 예. 저는 사이트를 요즘 안 보니까 네네. 저보고 하냐고 물어봐서 홍창기 트레이드.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예. 홍창기. 예, 단호하게 안 한다 그랬습니다. 솔깃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그런 말을 카드. 누가 지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걸로 해서 좀 음. 관심을 갖다가 끌고 뭐 네. 기자분들도 또 그걸 보시고 저한테 전화 오셨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도 예. 봤고 했는데 뭐 그렇진 않다. 뭐 협의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오퍼가 온 것도 없고. 예, 뭐 음. 통창기를 주면서 데려오려고 하면 네. 저희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뭐 완전히 뭐 선발로 치면 그냥 뭐 풀타임 선발. 예, 뭐 근데 저희가 좀 그나마 좀 부족한 포지션이 이루수고 그다음에 선발 투수인데 뭐 상대도 그 정도를 내놔야 되는데 잘 내놓지 않잖아요. 그거 어렵죠. 예, 어렵죠. 네, 그거 그래서 어렵죠. 저는 한 번도 홍창기 가지고 트레이드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많다. 그러니까 외야가 많고 참 좋은 선수들이 좀 외야에 좀 포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막 소문도 나고 막 아무래도 이제 네. 그런 걸로 이제 뭐 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올 수 있겠는데 제가 구단의 어떤 그런 부분의 책임자로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이제 딘 선수가 이제 오른손 거포인데 네. 원래 LG가 이제 왼쪽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좌우 이렇게 좀 뭐 밸런스가 더 좋아질 걸 물론 예상해서 데려오신 네. 거죠. 어떻게 뭐 딘 선수 올해 홈런 몇 개 정도? 네 내년에. 또 뭐 이런 얘기하면 아유 설레발은 또 이게 겨울에 설레발 안 치면 또 언제 치겠습니까? 야, 설레발, 엘레발. 그 제가 요즘 네. 그거 갖고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김범석 그 지명할 때 김범석 그때 예, 김범석. 맞아, 제가 맞아. 또 성격이 그런 시상식이나 네. 이런 그런 모임에서는 그 클리스하게 그 남들 하는 멘트 절대 안 하잖아요. 그 뭔가 기사가 될 만, 기사거리가 될 예, 만. 항상 제가 던져드리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예. 기자님, 야이 차단장 왔어 안 왔어? 왔어? 준비해. 뭐 이렇게 딱. 이게 예. 이제 다른 단장님은 뭐 이렇게 뭐 좋아서 뽑았고 앞으로 아유, 기대됩니다. 다른 했는데. 단장님은 그냥 미리 써놓으면 그냥 그거 미리 보내놔도 돼. 크게 차이가 없지. 근데 제가 이제 뭐 김범석이라는 고유명사가 네. 한국 야구의 대명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 갖고 지금까지 6개월을 갖다가 아주 네. 뽑아먹어 기사로. 기사로 뽑아먹고 예, 팬들은 계속. 예, 계속 그것만 걔도 쓰는 아갈차가 아갈차 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기만 해봐라. 너 아, 뭐 그러니까 안 되기만.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선수가 오히려 계속 기사 나오면 선수도 좀 부담이 아니 될까요? 선수 부담되는 거는 그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부담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우리 문화가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좀 관심도나 팬들한테 주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프로 스포츠인데.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결과론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누구도 그런 얘기를 못 하면 못하죠. 그러면 언론 쪽에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즌 끝나고 그냥 써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예. 아니 어떤 선수가 1승하든 2승하든 무슨 의미야? 그 다음에 무슨 뭐 5연패, 6연패 할 수도 있잖아요. 쓸 수가 없는 거. 끝나고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즐기는 게 사실 프로야구인데 저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 근데 이제 기사를 쓰는 저도 입장이니까. 네.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하고 뭐. 뭐 방송 출연을 제일 많이 하는 단장인데 네. 언론에 대한 이 프로야구단의 접근 방법의 다양성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천편일률적이다. 그냥 감사합니다. 뭐 기회를 주셔서 대부분 선수들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주목을 못 받거든요. 기자들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냥 질문을 던질 때 너무 그 천편일률적인 좀 맞아요. 고민하고 뭔가 좀 좀 재밌어야 되는데 아니, 질문을 좋은 질문 던지려면 정말 취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네. 전혀 사람이 재미있거나 흥미가 있어야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범석 범석이. 멘트 한번 했다고 완전히 지금 뭐 계속 그 얘기만 나오고 딘도 제가 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또 내년에 보자 이것도 아이고 지르셔 한번. 딘. 딘은 저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본 딘이 네. 정확하다면 저는 한 3할 근처에 홈런 20개, 25개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25개면 훌륭하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5-2를 갖추고 있으니까 수비나 뭐 이런 수비. 것도 되고 하니까 그 정도만 해줘도 그 정도가 최은성 선수가 빠져나간 그거거든요. 네네. 최은성 선수는 20개 홈런을 못 네네. 쳤지만 3할 언저리에 타점은 80개. 네네. 근데 최은성 선수 빠진 공백만 메꿔줄 수 있는 되면은 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고우석 선수 얘기가 요즘 이제 있었어요. 예. 500억으로 맞받아친 게 사실입니까? 500 이랑 대표 500억. 제가 여태까지 오지환 선수를 10몇 년간 봐왔을 때는 그거 아시죠? 내가 그때 40억 줬다고 욕 엄청 먹은 거 많이 줬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사기쳤다고 왜 안 줬냐고 저한테 욕을 엄청 하시잖아요.